여러분, 인생에서 외부 사람들을 경계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가족에게서 배신당할 줄은 잘 몰라요. 가족끼리의 정이 깊으니 서로를 배신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너무 신비로운 것에 빠져버린 이야기예요. 그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단지 땅 때문에 180도 변해버렸어요. 그는 화가 나서 물병을 집어던졌고 그게 그녀에게 맞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다니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리 위이 언입니다.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듣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작은 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럼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호황 후이라는 분의 이야기로 현재 사이공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부모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주인공인 민과 마이라는 부부를 소개할게요. 민은 솔직히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박도 없이 믿어버려요. 그 당시 마을에 한 약장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약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 약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했어요. 미는 그 말을 듣고 3-4병을 사서 집에 가져갔어요. 그는 정말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마이는 정반대였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말도 잘했어요. 길을 걸으면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죠. 마을 사람들은 민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전생에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번 생에 운이 좋았던 거야, 마이. 지금은 정말 예쁘고 똑똑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마이는 남편에게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결코 사람들에게 억압당할 타입이 아니었죠. 예전에는 시장에서 물고기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녀는 무게를 속이고 험담도 했죠. 마이는 그 아줌마에게 맞서서 강하게 대들었어요. 그녀가 한마디 하자 그 아줌마는 더 이상 말을 못했죠. 그 당시 두 사람은 정말 잘 지냈어요. 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어요. 그가 밖에 나가면 맛있는 걸 사서 꼭 마이에게 가져다 줬죠. 정말 아내를 아끼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본보기로 삼았어요. 집안의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이 남긴 땅이었죠. 그 땅은 큰 도로의 면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땅을 부러워했죠. 그런 땅은 정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미는 형이 몇 명 있었어요.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을 안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안하이의 아내는 민의 치디에예요. 우리는 그녀를 치다인이라고 부를게요. 이 부부는 민의 땅을 오랫동안 탐내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농촌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민의 땅은 도로의 면에 있어
더 가치가 있었죠. 그들은 정말 탐내고 있었어요. 탐내는 건 탐내지만 남의 땅은 남의 것이니까요. 맞죠? 이전에도 안하이는 여러 번 제안했어요. 민에게 그 땅을 넘겨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땅을 밭에 있는 걸로 바꿔주겠다고 했어. 조금 더 돈을 보태겠다고. 하지만 추미는 절대 안 받아. 거절당할 때마다 안하이와 치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겉으로는 여전히 형제처럼 달콤하게 굴지만 속으로는 탐욕에 불이 끓고 있어. 그걸 못 참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안하이와 치는 추민에게 압박을 시작했어.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두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기 바빴어. 말하는 방식은 듣기 좋았지만 속은 다르지. 안하이가 이렇게 말했어. 야,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잘 들어. 그 여자가 그렇게 예쁜 줄 알았어? 너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지금은 젊으니까 그가 너를 좋아해. 하지만 나중에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나면, 그가 너보다 잘생기면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그가 떠나버릴 거라고. 안 믿으면 두고 봐. 내 말이 맞지? 옆에 있는 미 다이인도 거들어. 응, 안하이가 맞다고 말해, 민. 이제 가자. 그 땅의 소유권과 서류는 내가 안하이에게 맡길게. 가족끼리 보관하면 안전할 거야. 그 여자가 보관하게 두면 불안해. 가족이 더 믿을 만하잖아. 추미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도 무시했어.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말한 건 귀찮은 이야기야.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고. 한 번 말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계속 듣게 되니까 갑자기 추민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의 성격은 이미 다들 알잖아. 상냥한 사람이야. 그런데 추가 그 이야기를 코마이에게 다시 전했어. 진짜로 코마이는 그걸 무시했어. 코마이가 말했지. 땅이 뭐야? 형제끼리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해? 그건 내 것인데. 형, 조심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그쪽에서 추가 거절하니까 그들은 반격했어. 이번에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바로 공격해. 한 번에 안하이가 테이블을 쾅치며 추민에게 직격했어. 봐. 봤지? 그냥 조금 슬퍼했을 뿐인데. 그 여자가 이미 방해하고 있었어. 그건 그녀가 팔고 다른 남자에게 가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아난도 계속 말했어. 그 목소리는 뼈에 스며드는 듯했어.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네. 너 그렇게 예쁜데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 지금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아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내가 지금 말하면 좀 이상할 거야. 생각해봐. 옆에 있는 그 아줌마도 불을 지피고 있어. 그 아줌마 목소리는 정말 귀여워서 너를 걱정하게 해. 정말이지. 나는 내가 정말 불쌍해 보여. 그냥 너처럼 진짜 착한 사람은 없어.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 착한 사람이 너를 해치고 있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냥 정신 차리고 있어. 너를 끌어당기게 두지 마. 언젠가 큰일 날 거야. 내가 한 말은 꼭 기억해. 그곳은 항상 너의 마음속에 있어. 지금까지 너는 항상 열등감을 느꼈어. 남자답게 살아야 해. 아내와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점을 건드리고 있어. 그리고 너는 쉽게 믿는 사람이야. 한 번 듣고 나면 바로 기억해. 하지만 그들은 한 번만 말하지 않아. 언젠가 놀러 오면 계속 이야기할 거야. 길에서 만나면 계속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 말은 항상 너의 머릿속에 남아있어. 결코 잊혀지지 않아. 그때부터 미는 집에만 있었어. 시작은 그가 꽤 목이 말랐던 것 같아. 그날 마이가 결혼식에 가고 아이를 데려왔어. 문을 열고 들어가. 미는 바로 질문했어.
어디 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야? 누구랑 갔어? 오늘은 왜 그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마이는 정말 놀랐어. 그동안 미는 그렇게 이상하게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마이는 한 번에 설명했어. 하지만 미는 듣고도 여전히 불만이었어. 그리고 어느 날, 마이는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어. 그냥 생선과 소금 거래에 관한 이야기였어. 미는 문 밖에서 엿보고 있었어. 마이가 대화하는 걸 보려고. 마이는 그때 여러 동생들이 드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게 의심하는 것뿐이라고. 조금만 더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그 질투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있었거든. 하지만 여기까지야. 모든 일은 집안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이야. 모든 것이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 사건이야. 그건 바로 다음 부분에 있어. 그날 큰형 집에서 장례식이 있었어. 민이 초대받았어. 하지만 마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가지 못했어. 하지만 마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해서 가지 못했어. Minh chỉ đi một mình thôi. Mọi người chú ý nhé, bình thường đám tiệc bên nhà anh em. Là My với Minh thường đi chung. Dạ, bưng bê, chồng, làm gì đó. Mà hôm nay tự dưng Minh đi một mình, lủi thủi. Hôm đó, anh em họ hàng mới ngồi lại với nhau. Rót qua, rót lại vui vẻ như vậy. Theo lời kể lại, có người để ý khi ngồi chung bàn. Là cái ly mà người ta rót riêng cho Minh. Nó hơi khác biệt. Trong mấy cái ly của người khác thì trong veo. Còn cái ly đưa riêng cho Minh thì đục đục. Dưới đáy còn có cái gì đó. Nó mờ mờ, nhìn kỹ mới thấy. Mà cái ly đó không phải ai cũng rót đâu. Tự tay chị dâu bưng ra đặt trước mặt Minh. Bà cười nói ngọt ngào. Bảo Minh uống cho hết rồi chị sẽ rót thêm. Lúc đó Minh đang vui, hơi say nữa. Anh chị ép uống thì Minh uống. Đâu có để ý gì đâu. Minh cứ uống sạch cái ly đó. Từ hôm đó về, Minh bắt đầu thay đổi. Mà thay đổi một cách rõ rệt. Chứ không phải từ từ như mọi người nói. Đêm đi đám giỗ về, Minh đã không còn giống Minh nữa. Bữa cơm tối My nấu, có canh chua mà Minh rất thích. Về ăn cũng chỉ dám mấy đũa, buồn bã. Mặt nặng như chì, lúc đó My mới hỏi. Sao vậy anh, ăn không ngon hả? Sao? Mặt anh sao kỳ vậy? Có phải đi đám cãi nhau với ai không? Minh không thèm trả lời. Đứng dậy đi vào buồng, đóng cửa lại. My lúc đó tưởng chồng nhậu về, nên cũng kệ. Mấy ngày sau đó, Minh càng lúc càng lạ. Người Minh lúc nào cũng như mơ màng. Ngồi đó cũng ngó trên trên vào một chỗ nào đó. Kêu Minh cũng không thèm trả lời. Tối ngủ thì cứ trằn trọc mãi. Có khi nửa đêm ngồi bật dậy, thở. My hỏi gì Minh cũng gắt gỏng. Mấy người hàng xóm cũng để ý, có người nói. Ê, dạo này thấy Minh lạ lắm, mặt mày sao sao ấy. Không còn vui vẻ chào hỏi như trước nữa. My trong bụng cũng lo lắm. Mà My vẫn nghĩ chắc do chuyện đất đai với anh em. Chứ My đâu có ngờ. Rồi cái ngày này, ngày mà mọi chuyện bùng nổ cũng đến. Hôm đó Minh đi đâu về, mặt mày hầm hầm. Họng nói không rặn ra được lời nào. Minh thẳng vào trong buồng. Minh lục lọi một hồi rồi lôi ra một cái giấy tờ đất. Xách t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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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ra cửa. My đang nấu cơm trong bếp. Thấy vậy mới lau tay chạy theo hỏi. Ủa anh đem giấy tờ đất đi đâu vậy? Minh quay lại, mắt không nhìn My. Nói tỉnh bơ hả? Tao đem cho anh em tao, mày xía vô làm gì? Ôi trời ơi, mọi người ơi! My chưa bao giờ lớn tiếng với chồng như thế. Nói gì đến chuyện xưng hô mày tao?
Nghe mà Mi chắc chắn chân tay run rẩy. Không thể tin nổi vào tai mình nữa. Lúc đó, cô lao tới, giành lại mấy tờ giấy. Dựa vào đâu mà dám nói như vậy? Anh có bị điên không vậy? Tài sản của mình mà anh lại đem cho người khác. Anh có biết họ đã thèm miếng đất này từ lâu rồi không? Mi không thể kiềm chế cơn giận. Chưa kịp nói một câu nào mà đã bị đánh. Mi vừa ngã xuống mà chú vẫn chưa dừng lại. Không còn gì để nói nữa. Mày im đi, đừng có mà nói nữa. Tao thà đưa cho anh em tao còn hơn cho mày. Cho mày. Rồi mày sẽ bán cho trai đúng không? Tao nhìn mặt mày là thấy nghi ngờ rồi. Lúc đó, cô Mi ngồi dưới đất. Mặt thì đỏ bừng, tai cũng đỏ luôn. Mà nước mắt cứ trào ra. Nghe mà không thể nói nên lời. Không thốt ra được tiếng nào. Bây giờ đang bị kiểu gì vậy? Kiểu gì đấy? 20 năm sống chung mà. Chú chưa bao giờ đánh cô. Tao nói là chưa từng đánh dù chỉ một cái. Vậy mà giờ lại ra tay không thương tiếc. Còn nghi ngờ cô về chuyện này nữa. Cô Mi ngồi đó một lúc. Tao nói đau lắm, mà đau thật đấy. Cô Mi nhìn chú Minh, ôm tờ giấy, bước ra ngoài. Mà cô không thể tin người đàn ông trước mặt là chồng mình. Nhưng Mi không phải là người dễ bị bắt nạt. Cô biết chuyện này không phải ngẫu nhiên. Phải có ai đó đứng sau mới khiến chồng cô như vậy. Mà người đứng sau đó là ai? Cô đã đoán ra rồi. Biết vậy rồi. Cô không muốn cãi nhau với chú nữa. Cô đi thẳng ra ngoài. Tới sân, cô đứng ở giữa. Bà số 1 Trang bị hù dọa. Mọi người thấy chồng tôi hiền lành nên tính dỗ đúng không? Tôi nói cho biết, chồng tôi hiền nhưng tôi không hiền. Tham lam thì cũng vừa vừa thôi. Tài sản của em trai mà cũng muốn ăn chặn. Mọi người có còn là người không vậy? Tôi nói cô Mi mà nói câu nào cũng trúng. Không sai một câu nào. Nghe ồn ào, tôi chạy qua xem. Nhà anh hai bị chuyện gì vậy? Nhìn cái mặt luôn. Bị dồn vào đường cùng như vậy. Ôi, không biết đầu óc mình đang ở đâu. Mẹ kiếp. Vợ của anh hai còn tính toán ra sao? Mà thấy ai cũng đứng về phía cô Mi hết.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엄두도 못 내죠. 결국 그들이 지쳤어요. 미네이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눈치를 피했죠. 그런데 마이 씨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그건 진짜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형 집에서 걸어오는 길에 우리는 먼저 가지 않았어요. 마이 씨는 조용히 따라갔죠.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그가 떠날 때 그의 등은 굳어 있었어요. 두 귀는 꽉 쥐고 있었죠. 발걸음이 땅에 닿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마이 씨는 뒤에서 그를 보며 의심스러워했죠. 그녀는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녀는 눌러보았죠. 여자들의 직감이 있었어요. 그 직감이 그녀에게 집에 가면 뭔가 있을 거라고 알려줬죠. 어쨌든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네이치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그는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죠. 그릇, 접시, 꽃병. 그가 부수는 건 뭐든지 다였어요.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죠. 그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마이 씨는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죠. 몸이 아프고 머리도 아팠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미네이치는 항상 그녀를 욕했어요. 어떤 날은 밥을 던지고 짠, 맵, 다 버리고 접시를 바닥에 내던졌죠. 어떤 날은 집이 더럽다고 소리쳤어요. 어떤 날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마이 씨를 깨우고 질투, 이상한 것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마이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형편없이 변해버렸어요. 아이도 아빠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무서워했어요.
아이도 엄마에게 꼭 붙어 있었죠. 그 아이는 아빠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마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외가로 가기로 했어요.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외가에 도착하자 Cô Mi lúc đó nhìn con mà lòng đau như cắt. Cuối cùng không chịu nổi nữa. Cô mới quyết định dọn ít đồ. Dắt con về nhà bên ngoài. Tính ở luôn bên ngoài cho thoải mái. Về tới bên ngoài, Mi đã kể hết mọi chuyện cho mẹ nghe. Nghe xong, bà ấy sốc lắm. Giờ bà cũng đã biết chuyện con rể mình đã hiện ra dễ thương từ lúc nào rồi. Ban đầu, bà còn nghĩ có thể do con gái mình hay là Minh sau khi nhậu nhẹt, chứ không phải là kẻ xấu xa gì đâu. Mi nghe mẹ nói vậy, chỉ biết khóc ôm con thôi. Bởi vì chính cô là người trong cuộc, mà cô còn không hiểu nổi nữa. Ở bệnh viện được vài hôm, thì người của cô cũng khỏe lại chút ít, ăn uống cũng đỡ hơn. Nhưng mà trong lòng cô, cứ nôn nao. Một nửa thương, một nửa lo. Lại còn lo cho chồng ở nhà một mình, không biết xoay sở ra sao. Đang lúc Mi còn phân vân chưa biết thế nào, thì Minh đã mò qua. Mà lúc này là một cái nghe. Khi Minh qua bên ngoại, thì anh nói năng rất tỉnh táo. Giọng điệu y chang như hồi xưa. Rất nhẹ nhàng. Anh ngồi xuống nắm tay Mi. Mắt nhìn chăm chú, van nài. Anh biết mình sai rồi. Mấy hôm nay anh không hiểu sao mình lại như vậy. Thôi em về với anh đi. Anh hứa. Anh hứa từ nay sẽ không như vậy nữa. Mi thấy chồng mình hạ mình, nói năng có lý như vậy, thì cô cũng mềm lòng. Cô nghĩ thôi chắc anh đã hiểu ra rồi. Giờ chồng mấy chục năm bỏ sao đành. Rồi cô cũng lại khăn gối theo Minh về nhà. Nhưng mà đâu có ngờ. Ngày cô quyết định quay về, căn nhà đó mới chính là ngày kinh hoàng nhất trong cuộc đời của cô. Vừa bước chân về tới nhà, Minh đã trở mặt, thay đổi như thế nào. Mặt mày hầm hầm, không còn vẻ dễ chịu, không còn xin lỗi nữa. Mi thấy vậy, trong lòng cũng bắt đầu lo lắng. Mà đã về rồi, phải cố nhịn. Đi nhẹ, nói nhẹ. Không dám làm gì để Minh nổi cơn. Tôi nói về lại nhà rồi, mà không khí vẫn y chang lúc trước. Minh không đập phá như hồi trước nữa. Mà anh làm như không. Anh cứ ngồi một chỗ, nhìn Mi chăm chú. Ánh mắt lạnh lẽo kiểu gì ấy. Đêm mà Mi mới nằm xuống, mà không dám ngủ say luôn. 가끔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면 미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돼. 그가 밤중에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잠에서 깨어나면 누군가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어머, 정말 무서워서 기절할 뻔했어. 그녀가 물어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버리지. 그때 미는 정말 무서웠지만, 그의 그런 침묵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지. 그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점심, 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하지만 계속 누워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몸이 무겁고 답답했어. 배 속은 불편하고 간이 뜨거운 것 같았어. 계속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 갑자기 뭔가 느껴져서 눈을 뜨게 됐어. 고개를 돌려서 창문 쪽을 바라봤지. 어머나, 여러분. 미는 민이 서 있는 걸 보게 됐어. 침대 머리맡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의 두 손에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 그가 그 항아리를 거꾸로 들고 있었지. 물은 그녀의 얼굴로 쏟아지려 하고 있었어. 그건 정말 조상님들이 사랑하는 방식이었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 그 순간은 천금 같은 순간이었지. 미는 항아리를 잡고 벌떡 일어나서 물은 그녀가 누워있는 곳에 쏟아졌어. 물은 쏟아지며 연기가 자욱했지. 그녀의 몸에 물이 튀었어. 조금만 늦었더라면 얼굴에 물이 쏟아졌을 거야. 그럼 아마 그녀는 큰일 날 뻔했지.
모든 게 다 타버렸을 거야. 그때 민은 즉시 마을로 뛰어나갔어. 그녀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지. 한쪽 귀는 화상을 입었고 다른 쪽 귀는 문을 쳤어. 마당으로 뛰어나가면서 마을로 가는 길이었지.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달려왔어. 사람들이 많았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지. 다행히 외부 화상만 입었어. 의사가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지. 위험하진 않았어.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 그때 민은 너무 울었어. 그녀는 울면서 이야기했지. 20년이나 부부로 살아왔는데 서로의 곁에 있었던 시간. 그런데 이제 민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녀를 그렇게 다치게 하다니. 그녀는 분노에 차서 울었어. 그런데 민은 그 자리에 서서 그에게는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었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Minh đứng bên cạnh, không hề tỏ ra chút thương xót. Anh còn cúi xuống nữa. Ông hỏi. Khóc lóc cái gì? Mày khai thiệt cho tao coi. Mày giấu giấy tờ đất của tao ở đâu? Mày đem cho thằng trai nào rồi? Đúng không? Hả mày? Nghe câu đó là điên cả người luôn rồi. Tới cái nước này rồi. Vợ còn đang băng bó. Tên nó do thằng chồng nó hại. Mà trong cái đầu của Minh chỉ có đọc một cái. Đọc nhất một cái chuyện là giấy tờ với cái chuyện mà cô đem cho trai. Lúc đó cô mới ngước lên nhìn thẳng vô mặt. Mà kiểu mà nhìn mà thấy lạnh người. Bởi vì lúc đó cái cặp mắt của Minh nó trở ngược lên. Cái lòng trắng của con mắt nó trắng dã. Con người nó đảo qua đảo lại. Mà hai hầm đang gõm lên. Những nhiều kê. Cô nói cô nhìn Minh lúc đó. Không còn là người giọng của cô nữa. Mà nó giống như là một con người nào khác nó chua vô nó mượn cái xác của chú vậy đó. Nhưng mà mọi chuyện chưa có dừng lại ở đó đâu. Sau cái vụ nước sôi đó được ít bữa. Thì tới phiên Minh đóng đồ bệnh. Tự nhiên ông bị co giật vậy đó. Đang ngồi, đang đứng tự nhiên người ông giật lên đung đung. Có bữa giật mạnh tới mức mực cắn vô lưới. Máu mê tầm đung tại nế hết. Rồi sau đó ông tha nhức đầu, đau bụng trịa miên. Uống thuốc gì cũng không được. Tao nói kỳ nhất là cứ tới lúc mà trời chạng vạng tối. Là tự nhiên ông đâm đóng sợ. Mà ông sợ cái gì thì không biết không rõ. Ông đủ vô khóc nhà. Ông ngồi co ro một cuộc gì đó. Mà ông sợ ngó nhìn giáo giác. Ý như là đang trốn cái gì đó. Mà người ta nhìn vô người ta không có biết được. Rồi còn một cái ớn nữa nè. Có bữa chú đi tiểu. Tiểu ra mau nè. Vậy đó. Mà cái miệng của ông vẫn giữ nha. Vẫn chữ với ôm sồn. Cả ngày luôn không có em được một cái nọ phút nào hết. Thời điểm đó người trong xóm đi ngang nhà Minh. Lúc chiều tối là ta nói thấy ớn dữ lắm. Có bữa trời chạng vạng. Người ta thấy Minh đứng thụ lu ngoài sân. Mà ngước lên trời. Mà cái miệng lảm nhảm cái gì đó. Kêu ông thì ông không có nghe. Tới chừng mà cô Mi chạy ra dắt vô nhà. Ông mới chịu đi. Ta nói ai thấy cũng lắc đầu nói. Thằng Minh hồi xưa nó hiện là nó tử tế dữ lắm mà ta.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졌지? 혹시 바람 맞은 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지? 가장 이상한 건 혼자만 아픈 게 아니야. 미도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어. 계속 힘이 빠져.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검사해도 다 괜찮대. 병이 없다고 하더라고. 뭘 먹으면 기분이 나빠서 다 토해. 아침마다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해. 정말로 한 움큼씩 빠져. 밤마다 꿈에서 누가 쫓아오는 꿈을 꿔. 누가 나를 잡고 내 몸을 흔들어. 이제 미는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들은 직감이 아주 뛰어나요, 여러분. 미는 손을 이마에 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생각해봤어. 착한 남편이 갑자기 변했어. 그리고 두 부부가 동시에 아프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병이 정말 이상해.
의사도 손을 들었어. 민은 이건 평범한 병이 아니라고 확신했어.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느 날, 민은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어. 그리고 몰래 민을 데리고 스승님을 찾아갔어. 이 스승님은 마을 사람들 말로는 저주를 잘 보는 분이래.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기도를 시작할 틈도 없었어. 스승님은 미를 보고 바로 알았어.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이 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그동안 미가 생각해온 것과 딱 맞아떨어졌거든. 여러분, 너희 둘은 저주를 받았어. 특히 민이 가장 심하다고 했어. 저주가 피까지 스며들었어. 그 후 스승님이 미를 쳐다보며 너는 또 다른 저주를 받고 있다고 했어. 미는 그 말을 듣고 손발이 떨렸어. 지금까지 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승님은 다 알고 있었어. 스승님은 사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 원인은 이거야. 너희 남편은 저주에 빠져 있어.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다 믿어버리고 아내에게도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너는 또 다른 저주를 받고 있어. 저주가 병을 일으키고 힘을 빼버려. 왜냐하면 너희는 누군가의 희생양이니까. 미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고 말았어.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승님께 물었어. 누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냐고? 스승님은 웃으면서 이건 누가 지목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 미는 이미 알고 있었어. 길거리에 누가 이렇게까지 해치지 않을 거야. 오직 집안의 사람뿐이야. 그 사람은 날마다 너희 재산을 탐내고 있어. 민과 미의 재산을. 여기서 미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 이 땅에 누가 더 있나요? 형집과 그 여자 외에는. 스승님이 말하길 그 저주가 남편에게 무겁다고 하셨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여러 번 의식을 해야 해. 그 후에야 스승님이 저주를 풀어주실 거야. 미에게는 조금씩 조심하라고 했어.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를 더 하셨어. 절대. 저 집에 알리지 말라고. 그들이 이 저주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게 해. 미는 그 말을 잘 따랐어. 미는 스승님이 시킨 대로 모든 의식을 다했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 저주를 풀고 나니 민이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어. 그 정신이 돌아온 민 때문에 민은 또 처리해야 했어. 민은 저주가 풀린 후 마치 새 사람처럼 되었어. 그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 그날 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에게 이야기해줬어. 미가 이야기할 때마다 민은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었어. 그는 고개를 저었어. 그는 또 말했어. 너 지금 영화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에게 한마디도 못하겠어. 어떻게 내가 너를 때릴 수 있겠어? 그리고 너에게 물을 부을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 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팔을 들어서 민에게 붕대를 감은 모습을 보여줬어. 민도 아내의 손에 있는 상처를 보았어. 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 그리고 민은 미를 안고 울었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민은 계속 사과했어. 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 하지만 아내의 손을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 민은 이웃들에게 가서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한 일을 물어봤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 왜냐하면 전부 민이 예전에는 꿈에서도 하지 못할 일들이었거든.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뭔가에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걸 믿게 되었어. 미가 두 사람의 형이 그들을 해치려 했던 이야기를 할 때 미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어. 그는 그렇게 서 있었어. 그는 장난감을 찾으러 가겠다고 했어. 그는 저쪽으로 가서 한바탕 싸웠어. 맞아, 미가 말했어. 그녀는 민의 손을 잡았어. 이제 진정해, 제발. 우리가 손에 쥔 게 뭐가 있겠어. 지금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면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아이를 키워야 해.
그냥 하늘에 맡겨두자. 미는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진정했어. 하지만 솔직히 많은 것들은 그냥 두는 게 나아. 업보가 돌아오면 끝이야.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거야. 저주를 풀고 나서 그냥 미친 듯이 아내를 챙기던 추민은 정신을 차렸어요. 부부의 몸도 점점 나아졌죠. 추민은 더 이상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해질 무렵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요. 혈뇨도 사라졌죠. 코 마이도 점점 건강을 되찾았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한때는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형 집에서는 모든 게 차가워졌어요. 그냥 완전히 얼어붙은 느낌이었죠. 형은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얽히게 되었어요.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모든 돈을 잃어버렸죠. 그동안 모은 자산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게다가 빚까지 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도했던 사람은 그 저주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렸죠. 예전에는 저와 얼굴을 마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팔처럼 부풀어버렸어요. 완전히 누워서 지내야 했죠.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계산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 돈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 아직도 보이지 않아요. 집에서는 약값으로 돈이 다 나가버렸어요. 온 집안이 혼란스러워졌죠. 불과 몇 달 전 우리는 땅을 나누는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차가워졌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늘이 탐욕에 대한 응징을 내린 거라고. 형제를 해치려는 잔인함을 용납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 저주가 사람을 해친다고. 해치고 나서 그걸 되돌려받는 거죠. 해치고 나서 자신이 당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모든 게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추민과 코마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도 그들의 땅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한 푼도 잃지 않았죠. 어떤 땅도 잃지 않았어요. 더 소중한 건 그 땅이 아니라 추민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는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더 애틋해졌어요. 추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미래보다 소중한 건 민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가 아내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건 더 급해. 예전처럼 몇 번 더. 민은 과거를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걸 양보하고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부부는 다시 시작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함께 살며 따뜻하다고 말했죠. 더 이상 누가 간섭할 수 없게, 파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인간의 탐욕이란 한번 드러나면 아무도 피할 수 없죠. 혈육인 형제 자매조차도 땅이 생기면 자신의 동생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죠. 평화로운 상황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의 마음이 참 끔찍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가 가볍게 여긴 곳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되죠. 많은 민. 만약 추가, 조금만 더. 아내를 믿었다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이끌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를 끼칠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머리는 항상 차분해야 해요. 남의 말을 듣고 머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인과의 법칙은 정말 존재해요. 착하게 살면 하늘이 지켜봐요. 하지만 악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그 악이 돌아오게 마련이죠. 하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일은 슬프지만 결국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남을 헐뜯는 데만 열중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대답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도 끝났네요. 황퀴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에 이야기를 공유해주셔서 덕분에 민과 마이 부부가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다면 응원해주세요.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들의 허락을 받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나에게 보내줘. 저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